안녕하십니까, 인디교 배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종교도 좀 더 과학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사고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이렇게 훈련받아온 사람들에게 종교는 여전히 신화적이고 어떤 기적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도록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점점 종교를 멀리하고 그리고 신을 멀리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 종교도 좀 더 과학적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과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자기가 주장하던 진리가 다른 어떤 이론이나 진리에 의해서 반박이 될 때 지체 없이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새로운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유연성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리는 반드시 실험을 통해서 검증 가능한 것이어야만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종교도 이제 과학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대부분의 종교들이 생긴 지가 20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어떤 과학적 발견,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지적인 그 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여전히 옛날 것만을 고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에게 특히 신의 부재로 인하여 어떤 갈등을 빚고 있는, 방황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신은 분명히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며 우리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개입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신의 존재를 통째로 부정하다 보니까 이 현대 사회에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저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교도 과감하게 더 좋은 이론이 있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기존의 종교들은 특히 기독교는 이러한 것들을 다 이단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기만 하고, 그 다음에 현대 사회에서 그 종교 분쟁을 일으키는 종교들은 그 이슬람교와 그 다음에 그 기독교의 원리주의자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좀 더 유연하게 다른 이론들, 다른 실험 결과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종교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뜻에서 제가 인디교를 제안 드리는 겁니다. 저희 인디교는 다른 종교들의 그런 어떠한 도구마에 갇히지 않고 좀 더 열린 자세로 모든 종교들의 이론을 포용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검증해보고 이것들이 정말 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검증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인디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교에서의 검증은 과학에서의 검증과는 또 다르겠죠. 과학에서의 검증은 실험실에서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이지만 종교는 그 특징상 그렇게 실험실에서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원이라는 말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야 너는 4차원 같아, 뭐 저 친구는 정말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렇게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증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내 안에서 주관적으로 검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종교를 1인칭 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종교도 신의 존재도 분명히 검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어디서 검증이 되어야 되냐면 내 안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서 검증이 분명히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의 역사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검증된 신은 나의 신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에 의하여 스스로 검증된 신만이 바로 나의 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디교가 그 인디비주얼의 인디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개개인 각자가 신을 직접 만나야 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이 다른 차원에 계신 존재라고 했는데 이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결코
신의 존재를 우리의 오감으로 이렇게 아는 것은 참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dimens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학적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한 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좌표의 개수입니다. 수학 이야기만 나오면 벌써 긴장하시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수학 굉장히 못합니다. 저는 이미 고등학교 때 수포자였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데 필요한 좌표의 개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 선을 1차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선이 있으면 그 선에 있는 어떤 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데는 좌표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이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경부선이 있겠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뭐 기차건 고속도로건 경부선, 서울 기점으로 해서 부산까지의 경부선에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차가 고장이 났는데 어디 있습니다 라고 전화를 할 때 좌표가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서울 기점으로 해서 30km 지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긴급 출동 차량들이 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기점 30km 라고 하는 좌표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선을 1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2차원은 당연히 좌표를 표시하는 그 점의 위치를 표시하는데 좌표가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둑판입니다. 요즘들은 바둑들을 잘 안 둬서 바둑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둑판은 가로로 19개의 줄이 쳐져 있고요. 세로로 19개의 줄이 쳐져 있어서 그 줄과 줄이 만나는 점 361개가 되는데 그 점에 돌을 놓아서 승부를 겨루는 그런 게임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이세돌 구단과 인디고라고 하는 그 바둑 알파고죠. 네, 제가 하도 인디고를 강조하다 보니까 인디고라고 얘기했는데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바둑 대결을 벌여서 그때 혹시 TV로 중계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계판에 바둑판을 이렇게 놓고 해설하시는 분들이 흑돌, 백돌을 놨죠. 옛날에는 이게 신문으로도 보도가 되는데 그때 신문 기사가 어떻게 냈냐면은 가로로 19번째 줄, 세로로 2번째 줄 이걸 표시를 가로 열고 앞에 19는 뭐 아라비아 숫자로 두고 뒤에 뭐 2는 한자로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좌표 두 개가 있으면은 그 돌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가 바로 그 설명이 간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는 곳 뭐 이런 식으로 미국 뉴욕에 가면은 막 길이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뜻밖의 그 길의 이름이 굉장히 통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남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에서 서로 난 길, 동에서 서 방향으로 난 길은 다 스트리트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쫙 뭐 90몇 번 뭐 이렇게 스트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으로 난 길은 에비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 갔을 때 길 찾기가 쉽더라고요. 가령 45번 스트리트, 뭐 7번 에비뉴. 그러면은 45번 가와 5번 가가 만나는 곳을 가면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속 장소 잡기도 편해서 야 이거 얘네들 생각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도 역시 2차원이죠.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몇 차원이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뉴욕에서 야 42번가의 5번 에비뉴에서 우리 만나자라고 해서 만나러 가 보니까 거기에 20층짜리 빌딩이 서 있습니다. 즉 우리는 2차원만 가지고는 그 점의 위치를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수직 방향으로 난 좌표가 하나 더 필요하죠. 거기 있는 건물에 10층에서 만나자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을 그래서 3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3차원 세상에 사는 거구나 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나라고 하는 점을 표시하려면은 차원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는 목동에 있는 어떤 건물의 23층에 있는데 그 친구한테 목동에 있는 어느 건물 그러면 이제 뭐 경도 위도가 엄밀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2차원이고요. 거기에 23층 수직 차원 23층까지 해서 3차원이 됐죠. 거기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친구하고 저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만 제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오후 3시 한 반쯤 됐는데 어제 오후 3시 반에는 제가 여기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이 하나 더 있어야 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공간은 결국 4차원이고 이거를 물리학자들은 4차원 시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스페이스 타임, 스페이스하고 타임,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원이 하나만 더 상위 차원으로 올라가도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즉 하위 차원에서 절대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아주 쉽게 풀립니다. 자, 간단하게 1차원을 볼까요? 1차원 선이 있습니다. 이 선에서 마주보고 달려오는 두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는 절대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뒤로 돌아서 쫓아오는 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앞으로 도망가든지 어쨌든 둘 다 뒤로 돌아가지 않으면 충돌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1차원에서는. 그런데 2차원에서는 얘네 둘의 충돌을 아주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옆으로 피하면 됩니다. 그냥 옆으로 피하면 마주보고 달려오다가 옆으로 피하면 그냥 서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원에서는 이 옆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즉 1차원 애들은 파멸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차원만 올라가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이 파국을 1차원 애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2차원. 2차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재미있는 책을 한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2차원의 생물은 어떻게 살까? 2차원의 생명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보일까? 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정말 아주 잘 그리고 재미있게 표현한 소설이 있습니다. 플랫랜드, 평평한 땅, 이런 평평한 나라라는 뜻이 되겠죠? 글자가 2차원이 이제 평평하니까 플랫랜드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고요. 우리나라에도 몇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뭐 물리학자나 수학자의 해설이 붙은 막 두꺼운 책으로 된 것도 있고 막 그런데 해설 너무 장황하고요. 저의 이 해설만으로도 충분히 다 이해 가능하시다고 보기 때문에 장황한 해설이 있는 책 말고 그냥 소설만 있는 책으로 서점에서 사셔도 되고 도서관에서 빌리셔도 됩니다. 일단 되게 재밌습니다. 이 2차원에 사는 주인공이 미스터 스퀘어예요. 스퀘어가 영어로 사각형이라는 뜻이잖아요. 사각형인데 이제 그 가정을 하기를 점점 어떤 고기환이라고 할까? 신분이 높아질수록 점점 다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오각형, 육각형 이렇게 돼서 사제들은 원이 되죠. 근데 거기 약간 좀 남녀 차별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다 삼각형이고 이러한 내용이 어쨌든 굉장히 재밌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이 스퀘어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면은 이러한 감옥에 이제 스퀘어가 갇혀 있는데 이걸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차원에 있는 생물이 보기에는 쉽게 빠져나올 수 있죠. 어떻게? 들어서 위로 올리면 됩니다. 위로 다 터져 있으니까 그냥 평면에 사방으로만 이렇게 벽이 쳐져 있을 뿐이거든요. 위로는 뚫려 있으니까 그냥 위로 끄집어내면 간단하게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데 그렇게 2차원에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왜? 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옆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라는 개념은 아예 없습니다. 차원이 하나 높아지면 얼마나 또 재미있게 되냐면 어떤 2차원 세상에 플랫랜드죠. 플랫랜드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점이 4개가 생겼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점이 4개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 2차원 애들이 보고 여기도 점이 있네. 멀리 떨어져 여기도 또 있고 점이 여기 또 있고 서로 떨어진 4개의 점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2차원 세계에 사는 도사가 하루는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 점 4개는 하나이니라. 아니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점들이 하나라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그 도사는 그냥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만 하실 뿐이죠. 사실은 이 점 4개는 뭐냐면 거기에 다리가 4개인 의자가 거기 딱 놓여 있는 겁니다. 의자가 다리가 이렇게 4개인 의자가 딱 놓여서 만난 접점에 점이 생겼겠죠. 하지만 이 점들은 원래 다른 게 아니죠. 원래 한 의자에 각각의 다리일 뿐인 거죠. 3차원에서 보면은 이 4개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2차원 애들은 도저히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듯이 차원이 단 하나만 올라가면
그 아래 차원에서 도저히 풀 수 없었던 골치 아픈 문제들이 너무나 쉽게 풀립니다. 우리는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는데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5차원에 있는 존재가 있다면 이 4차원 시공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은 쉽게 해결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 무슨 5차원이 있겠어? 이런 의문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다면 그러면 4차원, 5차원이 없다고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근본적인 어떤 원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찾고 싶어 하는 것은 TOE라고 해서 Theory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이론, 뭐 이런 걸 찾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어떤 물질 이런 걸 찾으려고 물질을 막 쪼개서 분자를 발견하고 와 좋다 그러다가 원자를 발견하고는 되게 기뻐했죠.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우주의 근본 물질을 찾아냈구나 생각하고 기뻐했는데 원자가 또 쪼개집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좀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오케이 그러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 요 세 개로 구성됐다고 그냥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중성자, 양성자가 또 쿼크로 또 쪼개집니다. 그래서 좋아 몇 개의 쿼크로 된 걸로 그냥 하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쿼크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결국은 근본 물질을 찾았다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 어떤 사람들이 수학적으로 완벽한 이론을 만들어낸다. 물론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M 이론으로 지금 하나로 이렇게 모이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끈 이론입니다. 촉끈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끈은 스트링이라는 겁니다. 그냥 끈. 그래서 촉끈은 뭐 슈퍼스트링 시어리라는 뜻인데 결국은 그 쿼크들이 어떤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어떤 물질이 아니고 이 끈이 진동하는 끈인데 그 끈의 진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뭐 참 쿼키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서로 다른 소립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비판도 많고 논란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건 입증이 불가한 거기 때문에 그 프랑크 상수라고 하는 우주의 최소 단위보다 더 낮은 단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론적으로 절대 관측 불가합니다. 실험으로 재현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실험실에서도 똑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관측되어야만 정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진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끈이론은 근본적으로 관측 불가능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학적으로 완벽하다 하더라도 절대로 실험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입증 불가능한 이론이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과학자들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과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수학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끈이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막 좋아하고 너무 아름답지 않니? 우주라면 이렇게 아름다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끈이론 특히 최신 끈이론인 M 이론에 의하면 차원이 모두 11개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시간 차원이고요. 공간이 10개, 10차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뭐 10차원 그러면 나머지 6개 차원은 어디 갔니?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지금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설명은 뭐 혹시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더 높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수학적으로는 아인슈타인 시절부터 그 차원이 올라가면 상당히 많은 가령 뭐 그 현재 지구상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힘에는 4가지 힘이 있거든요. 전자기력, 강력, 양력, 그리고 중력 이렇게 있는데 차원이 한 5차원 정도만 돼도 이 4가지 힘을 현재는 중력을 포함하는 이론은 없습니다. 전자기력과 강력, 양력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있지만 중력까지는 설명하지 못하는데 차원이 하나만 높아져도 이 중력이 방정식 내에서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차원이 하나 더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끊임없는 그런 뭐 희망이라면 희망 또는 예측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추가 차원이 있을 것 같다. 중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이 약하잖아요. 왜냐하면 자석을
자석으로 클립을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데, 지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물체가 땡기는 중력보다 자석이 클립을 땡기는 자력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자석 쪽으로 달라붙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중력이 어디로 갔는데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얘기들도 있고, 어쨌든 다른 차원에 대한 다른 차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은 못했죠. 당연합니다. 2차원에 있는 애들이 3차원을 어떻게 개념이나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개념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입증을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4차원 시공간에 있는 우리보다 더 높은 5차원, 6차원에 대해서는 개념조차, 저는 제 맘대로 뭐 5번째 차원에 대해서 상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개념조차 잡기 힘든데 그거를 입증한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걸 넘어서 불가능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신이 계시고, 신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합리로 그분을 감지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이 4차원 시공간의 존재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높은 차원의 존재는 우리의 오감으로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는 없지만 소위 말하는 우리의 육감으로는 분명히 인지가 가능합니다. 다시 소설 플랫랜드로 돌아가면, 플랫랜드 사람들도 다른 차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는 현상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 소설 속에 아주 자세하게 재미있게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2차원에 있는 사람도 직접적으로 위라고 하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현상에서 이거 혹시 무슨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들을 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문득문득 신의 현존하심을 느낄 때, 신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느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때 그 신의 존재를 육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그 신의 존재를 느끼는 쪽으로 진화해온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생물들은 자기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강력한 이빨을 가지게 됐고, 사슴들은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다리를 가지게 됐고, 또 이런 거 말고 또 이상한 방향으로 진화한 생물들도 있습니다. 박쥐는 껌껌한 동굴 속에서도 앞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감지할 수 있는 기관을 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초음파를 쏴서 그 초음파가 벽이나 어떤 물체에 맞고 돌아오는 것을 인지해서 앞에 물체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걸, 마치 우리가 레이더로 사물을 관찰하는 것처럼 그러한 레이더를 생물인데 발달시켰습니다. 저는 우리 인간은 신을 인지하는 그런 능력을 진화적으로 발전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신을 느낍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이 우리로 하여금 신이 계시다고 하는 고백을 하기에 쑥스럽게 만들고, 신의 존재를 느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될 것처럼 그러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옛날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을 뿐, 우리는 신의 존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 신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 우리의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점점 더 잘 느끼도록 진화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저 혼자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지 않은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옛날 원시 시대에 사냥도 잘 안 되고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고 날씨는 안 좋고 이럴 때, 이제 우리는 끝났다 라고 하고 절망적으로 그렇게 대응했던 부족과, 어떤 부족에서는 어떤 추장이 밤에 꿈을 꿨는데 거기서 커다란 숫사슴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을 사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 라고 하는 꿈을 꾸고 가셨는데, 그것을 이 추장이 부족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자, 우리 희망을 가지고 좀 더 버텨보자. 분명히 큰 사슴 신께서 우리를 사냥감으로 이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믿었던 곳하고 어느 곳이 더 버티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 아무 희망도 없는 집단은
똑같이 2달 후에 사슴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쪽 부족들은 2달이 채 되기도 전에 좌절하고 도태돼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믿고 이런 절대자에게 의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부족들이, 뛰어난 종족들이 더 살아남고, 그래서 진화에서 결국 진화론이라는 것이 그런 거니까 오늘날의 인간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신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어떤 소질 또는 씨앗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나치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교육들을 많이 받은 거, 이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 생존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많은 신의 대체제들, 가령 가장 대표적인 신의 대체제는 돈이겠죠. 우리가 신만 의지하면 이 신이 언젠가는 사슴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이야 라고 믿던 세상에서, 이제는 우리가 돈만 있으면, 돈만 많이 쌓아놓으면 가뭄이 오고 한 2달간, 석 달간 사슴이 잡히지 않아도 우리는 이 돈으로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이 돈이 신을 대체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신에서부터 멀어지고, 신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어떤 삶이 더 피폐하고 의지할 곳이 없게 되고 허무해지고,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현대인들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종교는 과학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믿어라. 아닙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고, 또 더 좋은 설명이 있으면 그것이 채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스스로 1인칭 과학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 스스로 검증하여서 신을 만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인디교 배용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